2골 1도움 이강인은 환상 그 자체였다.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 이강인, PSG 부스 앙제.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 PSG, 이적 후 2골 1도움의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이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PSG는 10일 오전 5시, 한국 시간, 프랑스 앙제 스타드 레몬 코파에서 열린 2024-25 프랑스 리그앙 1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앙제의 4-2로 승리했다. 이로써 9승 2무를 기록한 PSG는 승점 29점으로 리그 1위를 유지했다. 경기 지배한 이강인, 공격 포인트 3개로 승리 견인. PSG는 4-3-3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잘루이지 돈나룸마가 골문을 지킨 가운데 포백은 루카스 베라우드 밀란 슈크리니아르 마르키뇨스 아슈라프 하키미가 포진했다. 중원은 세니 마율로 파비안 루이스 워렌 자이르 에메리. 전방은 브래들리 바르콜라 마르코 아센시오 이강인이 나섰다. 경기 초반부터 PSG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공격의 중심은 이강인이었다. 전반 5분 이강인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했으나 높게 떠올랐다. 선제골은 이강인의 발에서 나왔다. 전반 17분 아센시오가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가 자이르 에머리에게 닿지 않고 흘렀다. 이어 뒤에서 달려오던 이강인이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앙제 수비수가 공을 막아내긴 했지만 골 라인을 넘었다. 물이 오른 이강인은 전반 20분에도 추가 득점을 올렸다. 아센시오가 왼쪽 측면을 돌파한 뒤 낮은 크로스를 보냈고 이강인이 왼발 슛으로 골망을 갈랐다. 전반 31분에는 바르콜라가 득점 레이스에 동참했다. 아센시오의 패스를 받은 바르콜라가 골키퍼와 1대1 기회에서 오른발 슈팅을 성공시켰다. 3-0으로 앞선 PSG는 전반 추가 시간 2분에 한 골을 더했다. 이번에는 득점이 아닌 어시스트였다. 이강인이 오른쪽 측면에서 접어놓은 뒤 왼발 크로스를 띄웠고 바르콜라의 머리에 정확히 닿으며 골로 연결됐다. 전반은 PSG가 4-0으로 앞선 채 마감했다. 후반전 PSG는 경기 템포를 조절했다. 무리한 공격 대신 중원에서 빌드업을 시도하며 경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이에 좀처럼 추가골이 터지지 않았다. 후반전 시작 직후 앙제 서포터스석 쪽에서 테니스 공을 그라운드로 던지는 행위가 이뤄지면서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켰다. 뒤늦게 후반전이 재개됐다. 4골의 여유를 아는 PSG는 크게 무리하지 않고 점유율을 후방에서 가져가며 템포를 조절했다. 이러다 보니 전반전만큼의 득점은 나오지 않았다. 앙제도 몇 차례 기회는 있었지만 골 결정력 부족을 드러냈다. 후반 15분 프리킥 상황에서 비움나의 문전 헤더가 돈나룸마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후반 19분 압델리의 슈팅은 골대를 살짝 빗나갔다. PSG는 후반 30분 낭달콜로 무아니의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한 데 이어 후반 37분 마르키뉴스의 크로스를 이강인이 발리슛으로 연결했으나 높게 떠오르며 아쉬움을 남겼다. 앙제는 너무 뒤늦게 발동이 걸렸다. 후반 추가 시간 1분 교체 투입된 르포리 압델리의 로빙 패스를 발리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추가 시간 7분 코너킥 상황에서는 비움나의 헤더 마네골이 터지면서 2골 차로 좁혔다. 결국 경기는 PSG의 4-2 승리로 종료됐다. 이강인이 PSG 이적 2년차로 접어든 올 시즌에도 주전과 교체를 오가는 로테이션 멤버로 활약하고 있다. 붙박이 주전이라고 보기 어려운 팀 내 입지다. 앞선 낭스와의 리그앙 10라운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4차전에서 모두 후반 조커로 투입됐기 때문이다. 이번 앙제전에서 이강인은 선발로 출격했다. 이강인은 PSG 입단 이후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였다. 공격 포인트 3개이자 멀티골을 터뜨린 건 이날 경기가 처음이다. 이강인은 89분 동안 2골 1도움을 포함, 기회 창출 5회, 슈팅 4회, 터치 78회, 드리블 성공 1회, 크로스 성공 2회, 패스 성공률 94%, 태클 성공 1회, 리커버리 3회 등 공수 양면에 걸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 리그앙 사무국은 경기 최우수 선수 MOTM으로 이강인을 선정했다. 리그앙 공식 홈페이지 평점에서 이강인은 10점 만점에 9정부점을 받았다. 바르콜라는 8.38점,
아센시오가 8.3점이었다. 축구 통계 사이트도 이강인은 양팀 통틀어 최고 평점을 받았다. 풋몹은 9.4점, 후스코어드닷컴은 이강인에게 9.5점을 매겼다. 이강인은 올 시즌 리그 10경기에 출전해 6골을 기록 중이다. 지난 시즌 리그 3골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현재 이강인은 리그 득점 랭킹 공동 4위로 뛰어올랐다. 주전으로 뛰기에 손색이 없는 기록이다. 이강인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5에서 6차전 14일 쿠웨이트, 19일 팔레스타인에서도 좋은 활약을 선보일지 주목되는 이유다. 2. 부활한 괴물, 김민재. 500분 무실점 미쳤다. 미는 장크트 파울리의 1에서 0승, 5지 연속 클린시트. 바이에른은 9일 오후 11시 30분, 한국 시간, 독일 함부르크의 밀레른토어 슈타디온에서 열린 장크트 파울리와의 2024에서 2025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10라운드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했다. 이번 승리로 바이에른은 리그 1위를 단단하게 지켰다. 바이에른은 선발 명단에 약간의 변화만 줬다. 김민재와 함께 해리 케인, 킹슬리 코망, 자말 무시알라, 르로이 사네, 레온 고레츠카, 조슈아 키미히, 알폰소 데이비스, 김민재, 다요 우파메카노, 라파엘 게레이로, 마누엘 노이어가 선발로 나왔다. 주중 경기의 영향인지 바이에른의 초반 공격을 날카롭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공격 템포가 느렸다. 장크트 파울리의 수비 조직을 뚫어내는 걸 어려워했다. 오히려 바이에른이 위기를 맞았다. 전반 10분 알폰소가 공을 빼앗기면서 위기가 나왔다. 김민재가 역습에서 1차 수비에 실패했지만 알폰소가 지원해주다가 뚫렸다. 그때 김민재가 다시 따라와 태클로 2차 수비를 해냈다. 바이에른이 한 방에 앞서갔다. 전반 22분 무시알라가 공을 잡더니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대포할 슈팅으로 날렸다. 그대로 장크트 파울리의 골망을 제대로 갈랐다. 무시알라가 연이어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다. 전반 24분 라인 사이로 침투한 뒤에 패스를 받아서 케인에게 내줬다. 케인의 슈팅은 벗어났다. 장크트 파울리는 바이에른의 높은 수비 라인을 공략해보려고 했지만 김민재가 쌓아올린 철옹성은 쉽게 뚫리지 않았다. 전반 28분 우파메카노의 헤더 실수 후 장크트 파울리의 슈팅이 나왔지만 김민재가 블락으로 막아냈다. 전반 40분 코망이 빠르게 전환을 시도했고 게레이루가 넓은 공간에 사네에게 내줬다. 그러나 사네의 슈팅 타이밍이 너무 늦어 수비에 걸렸다. 사네의 경기력은 심각했다. 바이에른은 1대0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전반전이었다. 후반 8분 알폰소가 크로스를 올려줬고 케인이 경합을 이겨내면서 헤더에 성공했지만 벗어났다. 후반 21분 키미히가 김민재에게 패스를 보냈는데 패스가 부정확했다. 김민재가 위기를 직면하고 곧바로 태클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반칙으로 경고를 받고 말았다. 장크트 파울리 벤치와 선수들은 김민재의 태클을 두고 VAR 판독을 요구하다가 경고를 받았다. 경기가 답답했던 바이에른은 후반 25분 게레이루, 코망을 빼고 콜라드 라이머와 세르주 그나브리를 투입했다. 그나브리가 후반 30분 무시알라의 패스를 받고 페널티 박스까지 들어갔다. 고레츠카가 이어받아 슈팅을 시도했지만 위협적이지는 않았다. 후반 33분에는 사네의 중거리 슈팅이 골문으로 향했지만 골키퍼가 선방해냈다. 후반 41분 케인이 무시알라에게 제대로 패스를 찔러줬다. 무시알라가 시도한 슈팅은 골대 위로 벗어났다. 바이에른이 리드를 잘 지켜내면서 5경기 무실점으로 5연승을 달렸다. 3. 골 못 넣는 1425억 공격수인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노린다. 1월 긴급 임대 고려. 영국 매체 TBR 풋볼은 9일 한국 시간 파리 생제르맹은 겨울 이적 시장에 콜로 무아니를 임대로 내보낼 준비가 됐다. 이에 프리미어리그 구단 간 영입 관심이 커지고 있다. 라며 맨유, 아스널, 맨시티, 웨스트햄 모두 공격수 영입을 고려하고 있고 콜로 무아니가 관심을 받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
최전방 파괴력이 줄어든 메뉴가 콜로 무아니를 단기 해결책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번 시즌 메뉴는 라스무스 호일룬 21과 조슈아 지르크제이 23가 부상과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두 선수의 리그 득점을 합쳐도 3골에 불과하다. 공격수들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후뱅 아모링 39 포르투갈 감독이 부임하면 새로운 공격수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빅토르 요케레스 26 스포르팅가 거론됐으나 아모링 감독은 겨울 이적 시장 동안 스포르팅 선수를 영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아모링 감독이 스포르팅 선수를 데려오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메뉴는 다른 표적으로 눈을 돌렸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콜로 무아니 이름이 등장했다. 파리 생제르맹을 이끄는 루이스 엘리케 54 스페인 감독은 콜로 무아니를 백업 공격수로 분류했다. 곤살로 하무스 23가 부상으로 이탈한 자리를 콜로 무아니가 아닌 이강인 23과 마르코 아센시오 28로 메우고 있다. 이번 시즌 콜로 무아니는 출전한 12경기 중 8경기를 교체로 나왔다. 경기당 출전 시간은 34.6분으로 입지를 완전히 잃었다. 콜로 무아니의 상황을 파악한 메뉴가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스페인 매체 피차에스는 파리 생제르맹은 콜로 무아니가 임대로 떠나는 걸 허용할 생각이다. 구단은 콜로 무아니가 후반기에 정기적으로 출전하기를 바라고 있다. 라며 메뉴는 요케레스와 같은 선수를 영입하기 전에 콜로 무아니를 단기 해결책으로 볼 수 있다. 라고 전했다. 프랑스 국가대표인 콜로 무아니는 낭트, 프랑크푸르트 등을 거쳐 지난해 여름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다. 그는 민첩한 움직임과 연계 플레이가 강점인 공격수로 2022에서 23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46경기에서 23골과 17도움을 쌓으며 주가를 높였다. 이러한 활약을 지켜본 파리 생제르맹은 9,500만 유로, 약 1,425억 원을 지출해 콜로 무아니를 데려왔다. 그러나 파리 생제르맹 이적 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콜로 무아니는 2023에서 24시즌 공식전 44경기 출전에 12골과 6도움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박스 안에서 자신감을 완전히 잃으며 좋은 기회를 여러 차례 날렸다. 부진이 길어지면서 치솟았던 가치가 반토막 났다.